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너하라 방송의 생방송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제 옆에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신 것은 내일 3.1절 저희 이 국민혁명당과 또 우리 너하라 방송에서 내일 3.1절 기념식을 1,000만 국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3.1 정신도 저희들이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고 박사님. 강 목사님 먼저 하세요. 누구 먼저? 형 먼저, 아우 먼저? 형은 내가 형일 거야. 그래요? 그래요? 나이는 내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네. 아우 먼저 하세요. 아우 먼저 하라는. 머리도 많으셨죠. 그렇구나. 자, 박사님. 예. 혹시 내일 3.1절인데요. 네. 저희들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네. 이 1,000만 우리 국민들을 모아놓고 8.15 집회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2019년 네. 8월 15일인데요. 네. 그거를 미국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속 터지죠. 왜냐면 네. 그 미국에서 볼 때는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고 그 뭐 촛불 집회에 모인 인구보다 뭐 10배, 100배 많더라고요. 네. 10배는 훨씬 넘고 그렇죠. 막 거기 빈자리가 없이 꽉 모였더라고요. 네네. 저기 이제 또 10월 3일 것도 보니까 뭐 시청 앞에 저 서울역까지 쭉. 근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저는 이게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았죠. 네네.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우라가 치밀죠. 왜냐하면 그때 제대로 했으면은 네. 지금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이런 거짓말쟁이들 소리 들어가면서 유세하는 거 듣지 않아도 되는데. 그 모인 결과가 조국 그 자녀들의 예. 그 비정상적인 학교 입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붕괴했고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뭐 탈원전이다 국방의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굉장히 지금 네. 정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이탈을 해서 네.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또 북한 친북 친중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외친 분이 바로 우리 강은신 목사님. 네, 강 목사님 그 누구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강 목사님 설교하실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 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때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예, 그 8월 15일. 그럼요. 네. 그다음 10월 3일, 네. 10월 9일, 25, 5일. 26 예, 뭐 금식하며 철회하며 예, 그렇죠. 예. 제가 아마 많이 대한민국 역사상 건국 이후에 최고의 인파가 뭐 건국 모인 이후에 걸. 천지 개벽 이후인데 그렇죠. 천지 창조 이후에 그렇게 많이 보여요. 예. 네. 근데 혹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모여서 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뭉치고 또 이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박사님? 같이 많이 역사하신 우리 강 목사님께서 강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전 목사님이 친구이지만은 네. 늘 내 마음속에는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뭐 네. 물론 다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네네. 각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이 네. 세우신 목사님이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앞장서서 외치는 분이 이제 선지자거든요. 네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과감없이 네. 백성들이 선포하다 보면 네. 목숨의 위태로움도 또 어려움도 겪지요. 많이 그래서 겪었죠. 뭐 감옥을 갔다 오시고. 뭐 3번씩 갔다 오면서도 변함이 없이 하는 그 모습 볼 때 저는 3가지를 봤습니다. 네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다. 네. 사람의 의지나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네. 나는 친구지만은 교회사 또 근대사를 네. 저렇게 박식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많이 못 들었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횟수, 이름, 연월일. 예. 또 이건 뭐 에피소드 보통 네. 머리 가지고는 그 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권능이 임했던 귀한 목사님이지만은 네. 또한 선지자로서 네네. 근대사와 교회사를 꿰뚫고 있으면서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들보다도 더 예리하게 그리고 또 아주 냉철하게 과감 없이 사람들의 이목과 또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 저도 늘 성경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어요. 예. 그리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네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네. 참 친구지만 존경스럽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강훈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 보면 그건 진짜거든요. 뭐 그뿐만 아니니까요. 예. 그 생활상을 봐도 가정을 들어가 봐도 그렇고 일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예. 같이 교제를 나눌 때도 보면은 예.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 보기 드문 예. 그런 감동이 되죠. 종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면 예. 저 친구는 지갑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지갑이 없다 계산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때 저희들이 그 2019년 10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거의 한 300만이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겠죠. 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공감해요. 네. 근데 고 박사님, 네. 고 박사님 그때 미국에 계셨죠. 근데 청와대 앞에서 네. 천막 비닐을 쳐놓고 네. 봤어요. 수백 명이 거기서 잠을 자요. 네. 봤습니다. 비닐을 다 뒤집어 쓰고 천막 쓰고. 야, 이건 완전히 현대판. 그러니까 BBC에서 와서 다 찍어갔어요. 그것을. 네. 네. 그거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다 보셨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거기서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쳐들어가야 청와대로 돼.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난 그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래서 네네. 기대를 했더니 뭐 어떻게 하더니 유야무야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었으면은 네. 그거는 해병대 조직해서 정신으로. 그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아, 아니 좌파들은 그 뭐야 미국 문화원 담도 넘어가고 맞아요. 지난번에 미국 대사관 맞아요. 거기 넘어가는 왜 우리 못 넘어가? 우리가 우리 대통령 사는 집에 왜 못 가? 맞습니다. 넘어가는. 근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겠죠. 제가 모르는 이제 거기 장애물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셨겠지만은 네.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네. 제가 있으면 들어갔었다. 분명히 이렇게, 넘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네. 정광훈 목사님은 뭐 교계 생활에서 뭐 만나고 뭐 악수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랬지만은 네.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작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네네. 이제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난 3, 4년간의 애국 운동에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예. 제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훌륭하다 하는 거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사람이 네. 목회를 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네. 국가를 경영하거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사람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네. 친구도요. 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애인도 마음이 변하거든요. 다 마음이 변해요. 사람들이 아주 뭐 가까운 사람도 마음이 변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저는 그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꾸준한 거, 즉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기를 때도 네, 네. 뭐 돈이 있거나 뭐 없거나 뭐 먹거나 굶거나 아이를 위해서 일생 희생하잖아요. 그쵸. 그 꾸준함,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목회자가 그 가난하던 교회든지 뭐 어려운 교회든지 뭐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지 어쨌든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고 하는 그 꾸준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무슨 수입이 좋아지니까 애국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린 모든 애국자들은 거의 다 목숨을 바쳤고 생활이 아주 어려워졌고 지금 그 애국자들 후예들이 가난하게 살고 뭐 사실 애국자 자신은 별로 그 혜택을 못 누려요.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수고한 사람 많이 있어. 우리 역사에 많이 있는데 그런 예는 뭐 우리가 많이 들 수 있죠. 근데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 일편단심 이 꾸준함, 네. 변함이 없음. 나라 사랑. 여기에 내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 뭐 바로 사람들이 야단을 치던 욕을 하든 뭐 빤스 목사라고 하든 경찰이 잡아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말든 네. 하여튼 끊임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 이게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에디슨이라든가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사실은 테슬라라는 사람이 더 유명해요. 테슬라. 지금은 자동차 이름이 테슬라지만 네. 에디슨과 테슬라가 전기를 발명했는데 이 사람들 보면요. 그때 테슬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전기 하나 발명한다는 거 가지고 밤낮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테슬라는 교류 전기 AC 이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류 전기 1초에 60번 바뀌는 이 교류 전기를 사용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에디슨은 직류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쭉 나 이 배터리에 쓰는 게 우리가 직류 전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사실은 테슬라가 옳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업화하는 데는 에디슨이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슬라는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다 꾸준히 비행기 발명한 사람 누구냐면 이제 그 라이트 형제거든요. 네, 네. 이분들이 비행기를 발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웃고 또 뭐라고 할까 그 놀리고. 네,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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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새가 우리가 샌가 뭐 맞아요. 독수리인가 우리가 난다 사람이 야. 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결국에는 비행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발명할 때 얼마나 그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분들이 오하이오 출신인데 인디애나 살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비행기 날아가는 연습은 어디서 했냐면 네. 노스캐롤라이나 이 남쪽에 네.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해변에 와서 했거든요. 거기에 모래밭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기상청에다 물어보니까 미국 전체에서 그렇게 이 기류가 정확하게 변덕을 안 부리면서 흘러가는 것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가는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근데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매번 비행기 그 모형 만들어 와서 하다가 꼬라박고 망가지고. 그러다 어느 날 한번 여기 뜬 것이 몇 미터 안 돼요. 몇 미터 안 되고 한 10초 정도 날아갔어요. 그때 이분들이 된다.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비행기를 그때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해방이 된 거예요. 네. 그 비행기가 이제 발전이 돼서 결국은 2차 대전까지 오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비행기에다가 이제 핵폭탄 실어다가 일본에 떨어뜨리니까 네. 일본이 손들었고 이 한반도가 해방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 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이 애국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또 찬성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역시 정광훈 목사뿐이었다 또는 역시 정광훈 목사가 애국자였다. 네. 역시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구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사가 지금 네. 이 과정 속에 있는데 네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저도 그 데이톤에 예. 가보면 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박물관 예. 부흥회 갔다가 쫙 그렇죠. 저 보니까 데이튼 오하이오. 예. 야, 참 이게 상상을 펴는구나.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당신의 끈기와 인내도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죠.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굽히지를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지난 일이지만은 우리 종로경찰서에 있을 때 면회를 갔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그때 집에 처음 구속될 때인가요? 예, 그때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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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세간에서도 말들이 많았잖아. 맞습니다. 네.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맞아요. 나도 목사지만은 선뜻 들었을 때 선입견으로서는 저 친구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이랬어요. 네네. 네네.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또 네. 전화로다가 네. 그 사과하게 해라. 그래 내가 그만큼 수가 짧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그 면회를 가가지고 네. 그거 한 번만 사과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호응을 하고 같이 할 텐데. 네네. 그 뭐 단칼에. 유리로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예. 강 목사,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 그래서요? 예, 다시는 우와. 오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하나님께서 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인데 예.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나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네, 아빠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인물을 오니까 한마디 한 것까지 그렇게 하는. 그러나 한 가지 그 중심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사과할 수는 없다.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류가 네. 고 박사님 네. 이 대중을 이끌고 가는 이 대한민국의 기류가 네. 지금 모든 그 기류가 광화문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광화문 광장을 이름을 네. 원래 광화문 광장인데 여기다가 이성만을 붙인 거예요. 광화문 이성만 광장 이렇게 앞으로는 붙여서.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름도 정광훈 대표님이 이걸 붙인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제가 전 목사님 만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래. 2019년 6월 8일 날 만났는데 이제 거의 다 돼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중 집회를 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난리를 쳐도 딱 하늘만 쳐다보면 이 무지개가 뜹니다. 그렇죠. 항상 무지개가 여러 떠요. 번 있었으니까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지금 윤석열, 안철수 이 두 사람들이 지금 단일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에 갔는데 그 마른 하늘에 뭡니까 무지개가 뜰 날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 근데 같은 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저 목사님 어떻게 이 무지개가 뜨는 걸 몰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항상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네. 나는요. 네. 무지개가 그렇게 자꾸 뜬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짐승 중에서 제일 충성스러운 짐승이 개거든요.
개가 집을 지키고 주인을 지키고 어떤 개들은 또 어디 네네. 같이 등산 갔다가 주인이 조난을 당하면 그 네네.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개처럼 충성스러운 애국자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뜻으로 네. 무지개가 떴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고 박사님 해석은 진짜 이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자, 근데, 우리한테 예. 이렇게 애국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힘내라. 근데 예. 지금 내일이 3.1절 아닙니까? 예. 지금 1,000만을 광화문 광장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우리 지금 고 박사님 뭘 들고 나왔는지 한번 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이 내일 네네네네 이거 이건 뭐라 그러지? 이게 꽹과리. 꽹과리인데요. 꽹과리. 제가 네. 저기 지난주에 지방에 가서 할 때 네. 이제 냄비하고 국자 가지고 두드리니까 두들겼더니 이걸 누가 싸가지 와서 오늘 서비스를. 이제 교회를 갔더니 사모님께서 네. 서미영 사모님께서 마침 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누가 이걸 사왔다는 거예요. 우와. 누가 이걸 사와서 저를 주어서 저보고 이거를 모일 때 이걸 두들기라고 했대. 나 사실 이거 뚫을지 모르거든요. 지금요 예. 여기 댓글에 예. 고 박사님 내일 해병대 옷 입고 나오셔야 된다. 네. 내일은 냄비 가져오지 말고 이 꽹과리 들고 나오시면 된다. 우와 정확하게 맞춰주시네. 근데 이거 제가 칠 줄을 몰라요. 이거 제가 잘 쳐요. 연습해야 되는데. 예, 큰일 제가 났어요. 제가 어릴 때 이거 악대를 하면서 이걸 배웠거든요. 그러면 고수 같은데. 그러면 주 대표님이 치세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 근데 드렸는데 그 박사님 사모님께서 치셔야지. 예. 저보고 이제 내일부터 이걸 치라고 저를 주셨는데 가져가서 치라고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네. 그걸 왜 주냐고 교회에다 둬야지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게 아까운 거야. 아, 그래갖고 근데 사모님이 아니라고 이거 이제 저 들판에 나가서 이거 두들기라고 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네. 문제가 뭐냐 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이불 속에서 하셔야지. 그리고 이게 소리가 커가지고 옆집에 어떻게 또 하는지. 들리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예. 제가 지금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 한편으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를 광대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자,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너아라 방송에서 지금 우리 고세진 박사님의 내일 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요. 아마 지금 뭐 댓글에 계속 해병대 옷을 입고 나오셔라. 해병대는 다 나와라. 지금 뭐 계속 지금 예, 해병대는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십시오. 해병대 옷을 네. 미국에 두고 왔어요. 아하. 모자도 두고 예. 제가 팔강모도 있고 그 베레모도 있는데 예. 다 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촉박해서 제가 준비를 못 하고 네. 조만간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그 군복이 있거든요. 네네. 제 진짜 군복이 있는데 아니 군복을 사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또 군복이 사실은 지금 아마 얼마 전인가 법이 바뀌어서 군복을 입는 것이 이제 불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머나. 근데 군복을 보면 이제 저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미군 군복도 팔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군복 정품이 있어요. 네. 그걸 입고 이제 팔강모를 써야 되는데 네네. 이제 제가 준비해가 내일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준비해서 언젠가는 등장하겠습니다. 아유 박사님. 네. 아무튼 내일 3.1절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금 불교, 천주교 네. 뭐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일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3.1절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서 나라를 망친 지금의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분노하는 마음을 모두 다 나오셔서 분출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하십시오. 인터넷에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님이 네. 썼다는 글이 떠도는데 정말로 이걸 김평우 변호사님이 쓴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김평우 변호사 아는데 그 김평우 변호사님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됐을 때 이제 그 변호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애국자신데 이상하게 그 글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이제 그 반공냐 뭐 공산당 파리를 하느냐 그 지금 이제 2022년에 와서도
우리가 대선에 나온 이슈가 공산당을 막자는 거냐, 이재명 씨가 되면은 뭐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찍자 그런 말들을 하느냐. 그러면서 비판적인 얘기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건 제가 그분이 썼으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나라나 좌파가 있어요. 네. 좌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이스라엘에도 이제 좌파가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살았는데 미국에도 좌파가 있고 뭐 다 있어요. 일본에도 네. 좌파가 있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좌파는 문제가 뭐냐면 이 좌파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예를 들면 경제에서 성장보다 분배라든가 네. 또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동성 이제 여성에 대한 우대라든가 또 성 문제에서 이제 동성애를 인정한다든가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 좌파는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이게 이제 국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국가를 이 적국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념적 좌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네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좌파가 전쟁이 안 일어난다. 좌파가 저쪽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네. 저쪽이 만든 핵무기를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 필요도 없이 또 무슨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사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 한국의 좌파는 결국은 공산주의를 연결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국경선을 열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안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국경선을 먼저 여냐고요? 그렇죠. 그 국경선을 여는 것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네네. 이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경선을 닫으면 닫았지 예. 여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국경선을 닫으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네네. 그거는 가능해. 대통령이니까. 왜 자기 나라의 안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이것을 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안보와 안위를 이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먼저 했겠어요? 이게 바로 한국 좌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나태하고 낭만적인 생각이랄까? 또는 적국이 좋아하는 또는 적국이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 좌파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 2022년 3월 1일이 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반공을 해야 되고 멸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 나라가 공산화될 것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외국 좌파와 네. 우리 한국의 좌파는 네. 그 내용의 질이 알갱이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갱이가. 예.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의 분단 국가니까. 이념과 사상이 네. 양립되어 있는 네.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들이 외국의 좌파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좀 더 정치 우파에서 조금 있다는 사상이 아닌 어떤 그 문화라든가 네. 사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서로 양국이 정면 대치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좌파는 완전 적에게 우리 우측의 모든 것들을 갖다 넘겨주는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이념적인 이념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치르고 있는 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천문학적 숫자죠. 제가 잠깐 기사를 본 게 있는데 한 30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더될 겁니다. 이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예. 이념적으로. 네. 그냥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건전하게 가는 나라를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면 최소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한 20년 걸리겠죠. 글쎄 그 정도는 안 걸리겠지만은 네네. 이게 이제 이번에 정권 탈환이 되면은 네. 5년 동안 5년 갖고는 절대 안 망가뜨리는 되고요. 것을 회복하려면은 아마 2배로 정도 10년 정도 걸릴 것 10년, 같고요. 15년? 이번에 만약에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영원히 되돌이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 자 오늘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우리 친구들이 네. 우리 다 친구들이 지성적인 친구들인데 맞습니다. 너네 나라 왜 그러냐? 응? 너네 나라는 왜 그러냐? 우린 이해를 못 하겠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해도 네. 그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네. 너네 나라 병에 걸렸으면은 네.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너네 나라는 사람들 면역력이 안 생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이 건국할 때와는 이제 다른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영어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또 뭐 외국에 나가본 못한 사람이 뭐 거의 100%니까 이제 민도도 낮았고 그러지만은 지금이야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에 안 나가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외국에 안 나가보고 대통령 된 사람은 노무현 씨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수많은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네. 상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심지어 외국에서 특별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쉽게 이 나라가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을 보면은 네. 이상하게도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무너진 게 지금 참 그러니까 안 외국에서 무너진 게 그러면 다 나는 전광 목사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안 외국에서 무너진 게 지금 이 우리 광화문 광장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너네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해를 못 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민도는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그것이 좋은 실력을 능력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목사님 한간에는 지금 이제 완전히 나라가 기울어지고 저 이재명이 같은 분이 이제 여당의 후보로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보통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야 이제 나라가 끝장이 나는구나. 근데 이 끝장나는 걸 그래도 미리 예측하고 광화문 광장 애국 세력과 또 이 출중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이걸 하셔왔기 때문에 그나마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네. 그건 뭐 모두가 자타가 인정할 겁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이 워낙 이 이제 포지션이 넓으시다 보니까 불교 천주교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예. 수녀님들이 헌금 갖다 주더라니까. 제가 받았어요. 예. 박사님, 예. 제가 수녀가 예. 목사님이 저 청와대에서 예. 이제 천막 그거 할 때 어떤 수녀가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쫓아나갔지. 아, 수녀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름도 묻지 말고 어디 있냐고 묻지도 말고 어느 천주교인지도 묻지도 말고 봉투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에 꼭 보태 쓰시라고. 그래서 내가 전달할 테니까 이름이라도 달라 전화번호 절대 안 줘. 그 정도로 불교 천주교가 광화문 광장에 다 미어졌다니까. 고 박사님 저기 인원이 저기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거는요 진짜 물론이죠.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최고의 인원을 모은 사람이 정말 뭐 건국 이후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러시고. 세계에서 이런 때가 없었어요. 네. 그럼요. 그때의 그 감격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또 네. 아쉬움도 있어요. 네, 아쉬움 있죠. 네, 촛불은 한 100만 명 정도 왔는데 아니 50만. 50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5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때 내가 촛불이 보기에는 수백만이 나왔지. 예,
500만 이상 한 800만까지. 네. 근데 촛불 50만 안 됩니다. 50만이래 저거 입으로. 저기 자기들이. 그런데 박사님, 예. 이 박사님이 지금 그 문제를 갖고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고 박사님. 국민의힘 야당은 뭐 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세요. 맞아요.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신문이라든가 텔레비전 방송 그것도 보고 또 한국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야당이 아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야당이 네. 무슨 짓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이 야무지게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가 미국의 논평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의 야당이 이제 극우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을 태극기 부대 뭐 이러면서 극우로 치부하고 네. 극우와 가게 되면은 중도를 잃어버린다. 네. 중도 유권자들을 놓친다. 그래서 이제 헛소리 하는 거지. 중도에 서서 양쪽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네. 제가 글도 쓰긴 했는데 사람이 우선 자기 집을 잘 지켜야지. 지어놓고 네. 예?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손님을 오게 해야지. 자기 집은 비가 새고 자기 식구들도 거기서 누워 잘 수가 없는 형편인데 바람 불고 벽이 무너져 있는데 다른 사람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자기 집을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당이 지금 저렇게 애쓰는 거예요. 지금 저 안철수 씨가 저렇게 국민의힘당을 괴롭히면서 단일화 안 하는 것도 네. 이 집안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집안이 튼튼하지 않게 깔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보시네. 그분들 밑바탕에는 예. 네.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 예측을 못 하겠어요. 광화문에서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데 바로 옆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하는 거. 따로 하잖아요. 따로.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하고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예.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뭐 다 합해요. 딱 뭉쳐서 해요. 우리는 오죽하면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예.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때 당 대표였어요. 그럼 우리 이쪽에서 지금 막 하잖아요. 국민의례 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례 하고 이제 우리 시작을 하는데 저쪽에서 국민의례를 또 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이가 이 수백만이 모여 있는데 여기 와서 국민의례를 하고 정말 여기 나온 애국자 여러분 우리 같이 정당과 힘을 모아서 그래. 반드시 저 문재인을 몰아내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 아 진짜 열받아 죽어 진짜.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때부터 황교안 대표하고 저는 갈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뭐. 잘 몰라요? 아,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 조금 알지만은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도 정치에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아쉽죠. 우리 눈에 보이는데. 예. 우리 뭐 객관적으로 정치에 전혀 네. 냄새도 맡을 줄 모르는 저희들조차도 흐름은 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아쉬움인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권을 재창출하고 맞습니다. 발언하면 이제 반드시 분명하게 네. 좀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 이번 3월 1일이 내일입니다. 기점이 되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저 윤석열 후보는 와야 돼요. 여기를. 3.1절 행사만 여기 와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윤석열 후보를 초대를 하시죠 뭐. 초대를 해야죠. 네. 그냥 오신 거니까 알려주고 네. 초대를 하시고. 근데 내일은 해병대는 다 광화문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를 안 질러도 네. 다 해병대는 또 그리고 군번을 가진 군인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저 예비역 군인들은 향토 방위군은 다 광화문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집이 없이는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없듯이 맞습니다. 국가가 없이는 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도 없고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오래 있었는데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참하더라고요. 우와 다래가 슈퍼태징 10만 원 샀다. 우와 감사합니다 다래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네. 지금 이제 뭐 국가를 형성한다고 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지만은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을 때는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네네. 이스라엘 밑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정부나 어떤 정치 체제가 없이 이게 불쌍한 거죠. 네. 아주 보통 불쌍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제 여리고라든가 이런 또 저기 레바논에 또 요르단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난민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 가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예, 비참한 거예요. 그 토담집을 지어놓고 흐르는 그 수도도 없이 참 그 화장실도 뭐 아무데나. 수세식이 아니니까 아무데나. 마을에 가도 냄새가 팍 나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 65년도 그죠? 그렇죠. 그 수준 되는 거죠.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난민이니까.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야 네. 이게 국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그렇죠, 축복이냐. 그렇죠. 국가가 없으면 이렇게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네. 그걸 우리 조상들이 그걸 겪었고 맞아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이도 그걸 겪을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도 싫어. 중국이 우리가 친구라면 친구답게 행동하고 맞아요. 우리 압제하지 마. 우리한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뭐 무슨 제재가하고 우리 LG니 우리 현대니 우리나라 산업을 갖다가 산업 망치는 예. 그런 제재를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난 북한도 싫어. 왜냐?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적으로 보면 김일성 그 식구들이 예. 북한을 불법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네. 땅이잖아요. 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김정은이는 나한테는 조카예요. 김정은이 어머니가 고용희잖아. 고영이. 고용희하고 고시잖아, 고시. 아니 고시라서가 제주도 아니라 고시. 예, 고시라 우리는 정확하게 족보가 있어요. 네. 족보에 보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경원, 고용희 아버지가 고경환, 이 네. 둘이 같은 학렬이고 그 밑에 이제 고용희하고 나 고세진, 고용희. 고용희는 일본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네. 여자니까 돌림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경환 씨가 이제 일본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네네. 가묘를 만들어 놨고 이제 그 고용이 밑에 이제 김정은 씨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나한테 조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참 국민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씨 집안에서 이렇게 국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 동포인 게 맞아요. 100% 맞죠. 그렇지만은 워낙 70년 동안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드웨어는 같아도 네. 소프트웨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회들이 산발적으로 각계 전투로다가 헌금 모아가지고 북한에 보내주고 뭐 물건 보내고 하는 거 그 빨리 스톱해야 돼요. 네. 성도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가 북한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만큼 도와준다. 그럼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포로 다 돌려보내라. 그렇죠. 어떤 협상을 해서 그렇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네, 그 네. 70년 역사 속에 지난 한국이 경제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들이 돈이 많아지는 지난 30년 동안에 네. 우리가 너무나 원칙이 없이 산발적으로 한 것이 결국은 북한을 저렇게 설캥이로 만들고 지금은 핵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로 만든 겁니다. 박사님 그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네. 김대중 씨 잘못한 거죠. 네,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저기 목사님 내일 광화문에 또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너하라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전 세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동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은 특별한 네. 우리 김인현 1919년 3월 1일 꼭 103년째 되는 해입니다. 네, 네. 우리는 일제 강점기의 일제 압박 속에 우리가 네. 억압받고
네. 상시 개명을 하고 언어를 다 빼앗겼을 때 네. 우리는 독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거리를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이번에는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맞습니다. 망하느냐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기회를 얻느냐, 이런 판국인데 네. 우리 3.1 정신의 세 가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네. 네. 자유, 자주 정신을 네. 우리가 살리고 네. 또 우리는 정말 평화 정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 정신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절대로 좌파로 우리가 가서도 안 되고 네. 북한의 주사, 이건 좌파가 우리는 주사파, 종북 세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좌익, 예. 좌익. 예. 좌익 완전 세력으로. 극좌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내일은 광화문에 정말 서울역 앞에부터 남대문, 예. 시청 앞, 예. 그리고 광화문, 보신가? 보신가, 동대문, 청와대까지 그냥. 서대문, 사거, 동대문, 서대문까지 탑골공원, 그냥 예, 탑골공원. 역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관순 언니가 내일 남녀노소 할 것 기절하겠다 없이 이제. 내일 1천만이 아니라 네네. 2천만 이상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정부 나라가 확 뒤집어지고 맞습니다. 바른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걸 아마 우리 유관순 언니가 지하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학소대할 겁니다.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유관순 누나 노래 한번 할까요?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고 네. 저는 어떤 때는 샤워하다가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애국자예요. 제가 자랄 때는 샤워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목욕하는 것이 강에 가서 이제 하면 되죠. 잠역질 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추우면은 뭐 목욕이란 게 없었거든요. 목욕할 물이 어디고 어떻게 데워? 그러니까 데울 데가 지금 없는데. 샤워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이 속옷이 없었어요. 네. 속옷이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는 가난한 사람 속옷이 겉옷이고 겉옷이 속옷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낙하산 양말이라는 거 신어보셨죠,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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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낙하산 양말은 질기긴 한데 굉장히 차갑지 않습니까? 차가워요. 그 신어도.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 나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네. 제가 양말을 이렇게 신다 보면은 이 빵꾸가 나가지고 발가락에 나오는 거였는데 계속 제가 신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말도 못해. 내가 뭐 가난해서 빵꾸난 양말 신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겸손하라고 스스로 알려주기 위해서 신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 왜 그 빵꾸난 양말을 신느냐. 아, 네. 지금 양말도 싸고요. 값도 싸고. 10,000원이면 네. 10컬이 주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 제가 아니 얼마나 고 박사님 이번에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녀 봤지만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면은 없어요. 버스 정류장 가잖아요. 제가 전 세계 다 다녀봤어요. 55개 나라 다녀봤는데 네, 네. 이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한국에는 몇 번 도착 몇 분. 그건 다 나와. 몇 분이 다 나와요.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누가 했죠? 저기 저 뭡니까 이명박 이명박 씨 때 이거 한 버스 건데 이 환성 예, 시작을 이거 해서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거 카드 가지고 딱 찍고 내려서 다음 타면 환승하면서 100원만 나가. 예. 100원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를 예. 왜 망가뜨렸냐고. 지난 5년 동안 이게 네. 망가지기만 했어요. 망가지기만 했어. 그리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박사님 지금 예. 몇 달 만에 목욕한다는데 지금 예. 매일같이 예. 막 씻고 해도 물이 이 4대강 때문에 물이 마르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만하게 해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제 변수가 남아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안철수 씨를 변호했어요. 뭐 같은 교수 출신이라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몰라도 네. 저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양심이 있고 어떤 정직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그게 아니고 전 끝까지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까지 나타난 거 보면은 네. 저는 이 국민의힘당 쪽에서 윤 후보 쪽에서 저쪽과 연결을 안 하고 네. 방치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나온 계속 뉴스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 계속 대화를 하면서 네. 마지막 이제 그 단일화 발표를 하는 그 단계까지 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안철수 씨가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제 하는 예.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안철수 씨는 이 속셈이 뭐냐 그러면 이재명을 돕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큰일 보여요. 났다. 예.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나가야 예. 되나. 그래서 엄마 부대 나가야 내일 되나. 이제 많이 모여야죠. 이제는 후보들 단일화를 기대하지 말고 말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국민들이 단일화를 하고 네. 후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네네. 예, 네. 누구 후보 하나 버리고 우리가 단일화를 해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네. 하나를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하나된 모습이 네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예. 네. 내일 맞습니다. 3.1절 때 네. 하나된 모습으로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는가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일 조류의 기회가 왔으니 맞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동안에 강 목사님께서도 네. 이 광화문에서 또 이 노아라 텔레비에서 아주 애국적인 설교나 연설 강연을 많이 하셨죠. 하셨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마 그런 좋은 열매가 맺을 걸로 봅니다, 목사님. 나는 가장 큰 열매가 우리 고 박사님 여기 오시게 한 거. 강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동갑이더라고요. 예. 나이가. 그래요. 뱀 뛰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뱀 마세요. 뛰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뱀 뛰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내일 국민혁명당 대표 정광훈 목사님이 3월 1일 1,000만 명 행사가 내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같은 시간 3월 1일 날 전 세계 심장부 뉴욕 네. 유엔 본부 앞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구국 집회가 똑같은 시간에 열린다고 합니다. 박수. 대한민국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유엔 본부 앞에 특별 3.1절 연합 집회가 있으니까 너아라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유엔 본부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는 2022년 3월 1일이고요. 시간은 아침 11시부터 12시 30분이라고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유엔 본부 앞에서 많은 우리 미국의 동포들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참여 단체는 뉴욕 구국 동지회, 미주 구국 동지 총연합회, 미국 국민혁명당이 주최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아마 내일 또 대한민국에 정말 병원에 중환자 그리고 입원 환자 빼고는 내일은 다 광화문, 청계천, 서울역 모두 다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자, 박사님.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일은요 다 광화문에서 보자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댓글에 보니까 저보고 꽹가리 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이 꽹가리를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뭐 꽹가리를 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압니다. 그나저나 저의 중심은 항상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서 자손 만대에 다시는 일본이나 다시는 중국이나 다시는 소련이나 다시는 저 엉터리 동족이라고 하는 김정은 패거리의 지배를 받는 일이 또는 침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모이자는 것입니다. 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 고 박사님 내일 멋진 또 연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강은식 목사님. 참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에 오늘 실행위원회를 줌으로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일 3월 1일 우리 다 함께 모이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저 지방에서도 우리 대형 버스 몇 대가 옵니다. 몇 대가 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네. 아. 아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야, 이번에 네. 단일화가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단일화. 하나 돼서 네. 단일화를 일궈내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압승을 해야 합니다. 네, 네, 네. 그것이 내일 저로의 기회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참 저는 외국에서 뉴욕 타임즈를 보면서 그런 글을 한번 한 20년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그때는 골드만 삭스에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100년 후라고 하는 책을 썼던 네. 조지 브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네. 2040년에는 네. 자유민주 통일이 된다. 2050년에는 G2가 된다. 그때 그 우리나라의 9만 800불 시대가 온다. 네. 막 지금 저도 그건 막 가슴이 벅차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고난의 역사를 지난 5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네, 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다시는 재현하지 말고 네. 반드시 이 땅에 세계 복음 통일을 가져오고 네, 네. 예수 한국을 이룰 수 있는 내일 첫 단추를 자유통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다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은식 목사님 그리고 우리 또 고세진 박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모두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체제에서 우리가 떨어지느냐 다시 회복하느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 미국 사람이 내일 오신대. 내일 잘할 때 기도한대요. 그래요? 예. 아, 예. 내일 오신답니까? 아, 글쎄요. 오라고 하면 오겠죠, 뭐. 네, 네.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예. 금식 선포했습니다. 아, 네. 금식하고 하자. 예. 맞습니다. 금식. 금식하고 하자. 야. 예, 금식. 아마 내일 3.1절 광화문 1천만 국민 기도회에 우리 너하라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또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정말 눈물겨운 우리의 회개와 단식을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3월 9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너하라 방송에서 제가 이 훌륭한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혼자 오지 마시고 다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새로운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생명력 넘치는 대한민국입니다. 복음만이 자유를 안겨줍니다. 우리 목회자가 깨어서 선포하고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3.1 정신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또 낳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공산주의 주사파 완전히 떼서 몰아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아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역사를 쓸 수 있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들 정신 차리라. 2022년 3월 9일에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나갑시다. 자유를 다시 한번 찾고 누리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회주의면 어떻고 자유민주주의면 어떻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째서 우리 민생들이 이놈들을 걱정해야 되노? 그날 다시 한번 모이자.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가자 공업으로, 가자 공업으로.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